자, 그 다음에 건축법인데요. 건축법 문제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건축법은 고득점하기 가장 좋은 법률이 건축법과 또 특히 주택법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문제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공부할 때 건축법이 뭐 수치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만은 건축법 오히려 정답 맞추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법을 고득점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죠. 기출문제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앞에서 몇 문제만 볼까요? 자, 이도 홀수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번 보면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나오는데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건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키면서 공공물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제1조 목적조서입니다. 2번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대지란 공관법에 따라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이걸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그러죠. 한 필지 토지일 때 하나 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제로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때로는 필지 일부가 하나 대지로 간주되기도 하죠. 그래서 2번 잘못됐습니다. 3번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잘못됐죠. 4번 대수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 외부 형태 변경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도 건축물이 여기서 대수에 해당이 됩니다. 미관지군, 다시 한번 미관지군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라든가 담장을 변경하는 게 대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5번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태워가는 일체의 도로를 일체의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밖에 없겠네요. 1번. 문제 3번 역시 용어 정의 옳은 거 물어보겠습니다.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겠죠. 기둥 4개를 철거했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건축 높이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축이 되겠고요.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지붕틀 3개를 증설했으면 이거 어떻습니까? 역시 대수선 되겠네요. 건축 연면적을 늘렸으면 이거 뭐 된다? 역시 증축이 되겠습니다. 3번 건축물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은 대지에 건축 연면적과 건축면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죠. 미관지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종과 같이 다시 축제하는 것은 증축이다. 재해로 멸실된 담장, 건축물 일부로 봐야 되겠죠. 다시 종종과 같이 쌓는 것은 뭐다? 재축으로 봐야 됩니다. 재축. 그 다음 5번 건축물의 특별 피난기는 수선한 것은 대수이다. 건축물의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이거 우리가 대수로 봤죠. 그래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좋습니다. 5번. 문제 5번 가겠습니다. 대수성이로 볼 수 없는 것이 나왔죠. 대수성으로 볼 수 없는 거. 일단 여러분 대수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또 중복이 되는데 대수선하면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뭐를?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겁니다. 행위는 뭐냐? 증설, 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런데 증설, 해체는 이건 오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부분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선을 일단 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3, 3, 3, 30을 기억하라고 했죠. 뭐를? 기둥, 보, 지붕, 틀, 내력, 벽. 요걸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했으면 대수선입니다. 자, 이건 또 증설, 해체 했으면 대수선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3, 3, 3, 30을 기준해서 증설 해체는 앞에, 수선 변경 뒤에 있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을 단 한 개를 증설했어도, 단 한 개를 해체해서 대수선이고요. 단 수선 변경 줘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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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수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벽이나 구획인데 이게 뭐예요? 방화를 위한 겁니다. 방화, 벽, 방화, 구획.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이죠. 이것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했으면 대수선입니다. 방화, 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입니다. 방화, 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 경계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했으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 담장 요걸 변경했으면 대수선입니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자, 이렇게 크게 대수선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5번 대수선이 볼 수 없는 거 1번 내력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좋죠. 건축물 전면 창문 틀을 해체 변경했다. 창문 틀 해체 나오나요? 없죠. 지붕, 보, 지붕틀 그랬으면 좋았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게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바닥이나 벽. 여기를 벽을 바닥이나 벽으로 바꾸겠습니다. 바닥이나 벽인데 방화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5번 다세대택의 세대 간의 주요 구조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거. 경계벽 여기 있죠.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창문틀 정답 2번 되겠네요. 5번에 2번. 문제 6번에 주요 구조. 건축물 주요 구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하게 되면 우리가 6가지죠. 첫째, 바닥. 근데 바닥 중에 무슨 바닥은 줘야 된다? 최하층 바닥은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기둥. 단 사익기둥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벽 중에서 내력벽. 네 번째, 보. 단 작은 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지붕이 아닌 지붕, 틀. 여섯 번째, 주계단.
주계단. 자, 바닥, 단체하층 바닥 제외. 두 번째 기둥, 사이 기둥 제외. 세 번째 내력, 벽. 네 번째 보호, 단 작은 보대. 다섯 번째 지붕, 틀. 여섯 번째 뭐라고요? 주계단. 사이 기둥 제외죠. 작은 보호 제외. 차양 제외. 5개 계단 제외. 6번, 4번 지붕틀이죠. 지붕틀. 그 다음 문제 7번.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하층. 여기서 지하층은 출제 자주 된다고 그랬죠. 지하층은 먼저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하층은 건축물이에요. 여기가 지표입니다. 바닥입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여기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걸 층고라고 그래. 층고. H가 2분의 1 라지 H 이상인 거, 이걸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거.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이거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하층이냐 지하층이 아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하층은 어떻습니까? 첫째, 층수에서. 두 번째, 용적률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연면적에서.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하고 용적률에서는 제외되고 연면적에서는 포함된다. 이것 때문에 지하층이 아닌 것을 자꾸 따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결국 이 한 층의 높이가 4m다. 그러면 적어도 바닥으로부터 지표면 평균 높이가 2m 이상은 돼야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해당 층 높이 3m, 그럼 얼마? 뒤에 2m 되겠죠. 해당 층 높이 4m, 2m 미만은 안 되겠네. 2m 이상은 되죠. 그래서 7번, 2번 되겠습니다. 3번의 층 높이가 4m, 자, 지표면 최저 높이 2m 되죠. 3m, 2m 되죠. 3m, 1.5m 이상 되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은 건축법 적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철도에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지행수도 건축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 1번, 2번은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3번, 지구단위계 아닌 계획관리소 동이나 업체에서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지구단위계 아닌 계획관리소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건축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지구단위계 아닌 계획관리소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에서 용적 규정 적용되지 아니죠. 정정률 적용하죠. 건축법은 전면 적용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에?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
첫째 어디죠? 도시죠. 두 번째, 비도시 가운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동지역. 네 번째, 읍지역. 도시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동지역, 읍지역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건축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적도 아니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동지역도 아니고 읍지역도 아닌 지역. 도시적도 아니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동지역도 아니고 읍지역도 아니라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 아니냐? 첫째 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선 규정. 두 번째, 또 뭐 지정건축선. 세 번째, 대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마라. 분할 금지 규정. 네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와의 도로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지는 도로의 2m에서 접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방화, 지구 내 건축. 방화가 지구 내 건축. 자,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점, 이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구단위 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용적률까지 적용하지는 않겠죠. 용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예상 문제. 자, 홀수 문제 한번 풀어나갑니다. 대지,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대지. 1번,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므로 하나의 토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는 없다. 일부도 된다고 그랬죠.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하나의 대지가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객 인가를 받은 토지를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 맞아요?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객 인가를 받은 토지를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런 규정 없죠. 3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공익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된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4번, 도시환경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당연히 건축물이 건축된 후 합병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도시환경 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다.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보고 필지 일부도 바로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요. 5번,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진 후에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해주는 순간부터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 되겠네요. 3번. 우리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 대지로 간주되는 경우. 간주가 된다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병됐기 때문에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합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두 필지 이상 토지 상태에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 두 필지 이상 토지 하나의 대지가 간주해요. 자, 첫째,
두 필지 이상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했다. 두 번째, 공간법상 합병이 안 되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첫째, 우리가 지번 설정지역이 달라서, 두 번째, 도면의 축척이 달라서, 세 번째,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서. 지번 설정지역이 다르거나 도면의 축척이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서 합병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하나가 되지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부대시설 복리설치 일단의 토지, 아파트 단지 하나가 되지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 도시운계 시설에 설치된 일단의 토지, 도시운계 시설에 설치됐다면 두 필지 이상 토지도 도시시설에 설치됐다. 그러면 하나가 대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가 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필할 것을 조건부로 건축해서 건축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비록 합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건축을 해주는 순간부터 하나 대지가 간주가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3번. 2번은 두 필지의 토지를 하나 대로 간주하는 경우, 3번은 필지 일부를 하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네. 자, 2번 먼저 볼까요? 두 필지를 하나 대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번.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한 경우. 좋아요. 2번. 공간법상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달라서 합병에 불과한 토지. 단 소유자는 동일하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서로 다르다. 소유자가 동일하고 권리관계가 동일하됩니다. 자, 2번 안 되겠네요. 3번. 국토계획법은 도시운계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운계 시설에 설치된 일단의 토지, 도시운계 시설에 설치 일단의 토지입니다. 4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하는 일단의 토지. 5번. 도로에 지표에 건축하는 건축물 지하상가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공간 정보 및 구축하는 법률에 따라서 비록 합병할 수 없더라도 전제는 뭐든다? 소유권자와 권리관계가 동일하됩니다. 소유권자와 권리관계가 동일하된다. 3번. 필지 일부를 하나가 되지로 간주하는 경우. 자, 이는 뭐 보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번. 자, 이런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4번. 5번 갑니다. 건축법 용어정의. 건축법에서 용어정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가 아니고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2번. 대수나 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뷰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원, 변경, 증설한 것으로서 대통령 여의사항을 말합니다. 3번.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주거,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방. 4번.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원, 건축설비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두어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입니다. 4번. 공사 감리자를 하면 참 별 중요한 의미 없네요. 4번이나 5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하층, 대수선, 거실인데 여기서 지하층 개념 잘못됐어요. 지하층, 대수선, 거실의 개념을 좀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주하는 방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거주하는 방.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거실을 아파트 거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주거 또는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런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면 이걸 전부 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거실.
6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6번. 틀린 거 물어봤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지를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좋습니다. 발코니,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라든가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지를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정축. 자, 맞습니까? 대수선 또는 정축입니다. 대수선 또는 정축.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기초, 보호, 지붕틀, 주계단. 자, 내력벽, 기둥, 그 다음에 보호, 지붕틀, 주계단. 자, 바닥이 빠졌죠, 바닥. 기초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기둥 중에서 사익기둥이 빠져야 되고 보호 중에서도 작은 보호가 빠져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은 전혀 잘못됐네요. 부속 건축물이란 동일한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 소리가 부속 건축물이 되려면 말이죠. 부속 건축물. 첫째,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 내에 있어야 돼. 두 번째,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 세 번째,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은 동일되어 있어야 되고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주된 건축물은 이용,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 부속 건축물이 중요한 것은 부속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나대지로 본다는 점이죠. 나대지.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신축으로 보는 것이고 또 이 부속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는 주된 건축물에 따르는 겁니다. 자, 요것만 기하시면 되겠네요. 5번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조처. 틀린 것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7번 건축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얘기하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틀린 것은 1번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는 종류가 동일 규모, 반드시 동일 규모가 나와야 되고 철거가 나와야 됩니다. 4번 재축은 건축물의 천재, 지변, 기타 지역을 멸실되고 그 대지의 종종과 동일 규모. 좋습니다. 5번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가 아니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9번 건축법상 건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건축법상 건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10제곱미터인 창고가 있는 대지 50제곱미터인 주택을 건축하는 이는 신축이다. 10제곱미터인 창고가 있다는 것은 부속 건축물로 봐야 되겠죠. 부속 건축물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을 건축했으면 신축이죠. 2번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종류보다 크게 건축했으면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신축, 일부를 철거하고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증축입니다. 3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기존보다 크게 건축했으면 이것도 신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류와 같은 규모로 건축했으면 개축이죠. 개축. 이전에 쓴 건축물의 주요급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 쓴 건축물의 주요급을 해체하지 않고 동일대지 안에 다른 대지, 동일대지 안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동일대지 내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가보시죠. 건축과 대수선 틀린 거. 기둥 한 개를 증설하여 건축물 높이를 증가시킨 행위. 기둥을 증설했다. 기둥을 증설했다. 대수선이죠. 그런데 높이가 증가됐으면 뭐다? 이건 증축이 되는 겁니다.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서 두 개 층으로 만들었으면 증축 좋습니다. 연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건축물의 주요급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일하는 행위는 이전이 아니고 신축으로 봐야 되겠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맞아요? 자, 여러분 교재 335쪽에 그 해설에 12번에 9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평대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본다고 그랬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것이죠.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대수선입니다. 5번 미관주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대수선입니다. 틀린 것은 뭐다? 1번 기둥 한 개를 증설했으면 대수선인데 높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증축이 되겠죠. 문제 13번 대수선입니다. 해당하는 거. 1번 방화지관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한다. 방화지관이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2번 지붕틀을 2개 증설했으면 대수선인데 연면적이 넓혀졌으면 증축입니다. 방화 벽 10제곱미터를 증설 해체하는 거. 방화벽이 아니고 내력벽이야 되죠. 내력벽. 4번 벽면적 50점 수선 변경 내력벽이야 됩니다. 5번 한 층의 중간을 막아 두 개 층으로 만드는 거 증축이죠. 한 층의 중간을 막아서 두 개 층을 만든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 층이 두 개 층이 되면 바닥이 하나가 늘어났죠. 연면적이 더블이 됩니다.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방화지구가 아니고 미관주에서 2번 지붕틀 2개 증설을 연면적이 넓힌 증축 3번 방화벽 10제곱미터를 증설 해체하는 거. 자, 방화벽 바닥이나 벽 방화를 위한 바닥이라든가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나오죠? 수선 변경했으면 대수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셔야 되겠네. 자, 그 다음 14번 하나 볼까요? 건축법상 내용을 설명해서 연결 옳은 걸 물어봤네.
1번 기둥을 2개 해체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크게 증축했으면 이건 증축이 될 겁니다. 1번 틀렸죠. 2번 건축 있는 대지의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도 증축으로 봅니다. 2번 틀렸죠. 3번 50제곱미터인 주택과 10제곱미터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서 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50제곱미터인 주택을 새로 건축했으면 뭐로 본다? 신축으로 봐야 되겠죠. 신축. 다행이죠. 50제곱미터인 주택과 10제곱미터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서 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50제곱미터 주택을 새로 출시했다. 그럼 같은 규모로 다시 건축한 거네. 같은 규모로. 그럼 뭐다? 이건 우리가 개축이 되겠죠. 개축. 4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여 그 대지의 위치를 바꾸고 종전 규모를 다시 건축하니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전이 안 되겠죠. 5번 지붕틀을 2개 해체하니 지붕틀을 2개 해체했으면 뭡니까? 2개. 적어도 어때요? 지붕틀을 1개를 증설했던 해체했던 이건 뭐예요? 대손이죠. 대손. 그래서 개축이 아니죠. 맞는 것은 정답 몇 번? 3번 되겠네요. 3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법 오히려 간단하죠? 문제 16번 볼까요? 건축법 적용 배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1번 고속도로에 설치한 휴게소 건축법 적용합니다. 적용해요. 철도, 궤도, 선로변 운전 보안시설 적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 지행수시설, 하천법이나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거 새로 신설됐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것은 1번 되겠네요. 1번. 첫째, 문화재 보법은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두 번째, 철도 관련 시설물.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주행시설. 네 번째, 컨테이너 간이 창고에서 이동이 용이한 거. 다섯 번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하나 더 볼까요? 건축법에 적용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봤습니다. 1번 철도의 선로 부지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 좋아요. 2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수문 조작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보존관리적 그러니까 비도시적이면서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라는 얘기죠.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상 방화지 않은 건축물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좋습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선 내 따른 건축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보존관리지역 동읍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 건축 허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건축 허가 규정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건축법 전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을 바르게 오죠. 건축법 전면적을 적용하는 지역. 첫째, 도시죠.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세 번째, 동지역 읍적입니다. 기획본 중심사업적 도시적이죠. 니은번 계획관리적 비도시적이네. 그다음에 동지역입니다. 섬으로서 인구 얼마? 1000명입니다. 그러면 동지역이나 읍지역으로서 섬이면 인구가 500명 이상일 때 건축법 전면 적용하죠. 그럼 니은번도 건축법 전면 적용하겠네. 생산관리적 지구단위 정의 되지 아니하고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건축법 적용하지 전면 적용하지 않겠죠. 자연환경 보전적 민번 개발진흥구역 지역내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건축법 전면 적용합니다. 그럼 건축법 전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은 기획번, 니은번, 미은번이죠. 기획번, 니은번, 미은번. 정답 2번 되겠네요. 중심상업지원 도시죠.
니은번은 동읍적인데 섬일 때 인구가 500인 이상이어야 되니까 1000명. 미음번은 지구 단위의 교이죠. 그럼 건축물 전면 적용해야 됩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몇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1종 근린 생활실에 해당되는 시설 물어봤죠. 테니스장, 자 면적이 4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테니스장은 2종 근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종 근생입니다. 500제곱미터 넘으면 일반 업무시설로 봅니다. 골프 연습장 2종 근생, 일반 음식점 면적 관계표본 2종 근생, 소매점 1종 근생이네. 1종 근생.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용도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카지노 의락시설입니다. 공항 운수시설입니다. 오피스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야외극장 관광시설, 야외극장 야외공연장 하면 관광시설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네요. 잘못된 거 무도학원 의락시설입니다. 주유소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맞습니다. 주유소하고 LPG 가스 충전소. 야외극장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고 야외극장 관광휴게시설입니다. 마을회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는 2종 근생, 안마원은 1종입니다. 1종. 좋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3번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문제인데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 허가사인의 신고사인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용도 허가사인 신고사인. 그럼 이걸 풀려면 뭘 알아야 되죠? 시설군 알아야 되겠죠? 시설군. 그래서 시설군은 총 9개가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시설군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 시설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상, 밑으로 용도 변경할 때 신고상, 같은 시설군일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동일한 호간의 용도 변경이거나 근린 생활시설 상원의 용도 변경은 같은 시설군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다. 특히 허가나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전부 다 누구한테 한다? 허가권자 아니고 원칙제약권자,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기억하세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시설 딱 하나 있죠.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 등 시설군 7가지 있죠. 자, 7가지 기억합니다. 첫째 뭐죠? 공장. 두 번째, 창고. 세 번째,
운수시설. 네 번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섯 번째, 묘지 관련 시설. 여섯 번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곱 번째, 장례식장 이렇게 됩니다. 장례식장,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장례식장. 그러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뭐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뭘로?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을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같은 시설군이죠. 사람이 같은 시설. 근데 호가 달라요. 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한다? 건축물 대장치 이상 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2번 발전시설 공장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다. 전기통신시설은 여기서 우리가 발전시설 여기 들어가죠. 이걸 뭘로? 공장으로. 공장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허가사항이죠.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원칙 구청장한테 받아야 되겠죠. 2번 잘못됐습니다. 운동시설 수련시설로. 운동시설 어디 들어갑니까? 운동시설. 영업시설군. 수련시설 밑으로 내려가죠. 신고입니다. 3번 허가관이 신고. 4번 숙박시설 종교시설로. 숙박시설 어디 들어가죠? 영업시설군. 종교시설 어디? 문화및 집회설계 놓았네. 허가상입니다. 특별시장에는 구청장 허가하겠죠. 5번 업무시설 교육연구실로. 업무시설 주거 및 관리시설 보시고 교육연구시설 위로 올라가죠. 무슨 상? 여기는 구청장에게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겠네요. 1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